네, 안녕하세요. 금융 1타 강사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부터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대출이 개정이 일부가 되어가지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알기 쉽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실 거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딤돌 대출 개정사항 활용하는 방법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딤돌 대출 개정사항 어떤 게 바뀌었냐? 총 세 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택가격 기준, 두 번째 대출 한도, 세 번째는 우대금리입니다. 주택가격 기준과 대출 한도는 다자녀 가구 및 이자녀 가구만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되시고 주택가격 기준과 대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가 0.1%가 생겼는데요. 이거는 다자녀 가구나 이자녀 가구가 아니더라도 모든 대출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 해당되시니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택가격 기준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 대상은 기존 대상은 5억 원 이하 주택, 신혼부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개정 후에는 이제 대상은 모두 동일해요. 다른 건 동일한데 보시면 다자녀 가구랑 이자녀 가구 이 두 가지만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6억 원 이하 주택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택 가격 꼭 체크하시고요. 네, 주택 가격 기준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 대상은 5억 원 이하 주택, 신혼부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해당이 되시는데 개정 후에 대상 보시겠습니다. 다른 부분 다 동일합니다. 5억 원 이하 주택이고 신혼부부도 6억 원 이하인데 다자녀 가구와 이자녀 가구가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6억 원 이하 주택이 가능하게끔 개정이 되었으니까 다자녀 가구나 이자녀 가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택 가격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출 한도입니다. 대출 한도는 역시 다자녀랑 이자녀 가구만 변경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제 예전 영상에서 디딤돌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했었는데요. 이 영상 화면을 한번 더 보면은 다자녀 가구랑 이자녀 가구 여기 보시면은 3.1억 원, 그러니까 3억 1천만 원으로 최대 한도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4억으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총 4억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되시면 체크하시고 다음 우대금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존 상황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감면 추가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 올해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금 이제 비대면 친환경 시대에 전자로 계약을 하게 되면 0.1%더 깎아주겠다 이거예요. 뭐 종이 안 쓰고 전자계약 하게 되면 0.1%더 깎아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말인데 보시면 이제 2023년 2월 10일부터 신청권이 적용이 되는데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 우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소급 적용이 무엇이냐? 나는 2월 10일 이전에 신청했고 부동산을 전자계약을 했는데 금리 우대를 0.1%못 받았다. 그럼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소급 적용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2월 9일, 2월 8일 날, 2월 9일 뭐 예를 들어서 2월 9일, 2월 8일 날 신청했다. 근데 우대금리 못 받았다. 이거 해달라. 하면은 소급 적용이 돼서 나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이전에 신청하시는 분들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 말씀드릴 건데요. 이전 디딤돌과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영상에서 디딤돌 대출 금리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 또는 뭐 배우자 명의의 청약 저축 0.1%부터 0.2% 보시면 이제 갈 기간이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은 0.2%예요. 그리고 12회차, 36회차 0.2%, 0.1%랑 0.2%가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뭐 그 다음에 신규 분양 같은 경우에 0.1% 우대를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유자녀 우대금리 이런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해당 사항들은 일반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모두, 신혼부부 대상 모두 다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청약, 유자녀, 신규 분양주택은 우대금리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 좀 더 설명을 드려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일단은 금리는 소득 수준하고 만기별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반 디딤돌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반 디딤돌 일반이다. 신혼부부 생애초 주택구입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3,600만 원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실 거잖아요. 4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그리고 만기는 제일 길게 잡아볼게요. 30년. 그러면 2.75%예요. 기본이. 2.75%에다가 나는 다자녀 가구다. 그러면 여기 0.7% 우대를 받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했다. 그럼 0.1% 추가로 플러스 되실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계약을 했다고 하면 부동산으로 그리고 청약을 보시면 여기 청약을 3년 이상 36회차 이상을 넣었다 나는 그러면은 0.2%를 더 받을 겁니다. 0.2%더 받고요. 0.2%
여기 이것도 써놓을게요. 다자녀 0.7%. 이렇게 하면은 다 더해볼게요. 그럼 총 1%가 돼요. 내 우대금리는 1%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75에서 1%를 또 뺀 금액 1.75%가 나의 디임돌 대출 금리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고, 다음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해 볼게요. 소득은 똑같이 3,600만 원이라 가정을 하고 만기도 30년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해당이 되고 30년 잡으면 2.45%. 지난번에 설명 드렸었는데 생애 최초고 신혼부부면 우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들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2.45%로 기본이 되시고, 여기서 이제 아까 다자녀 가구를 했으니까 이자녀 가구라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자녀 가구는 자 보자. 이자녀 가구에서 2019년 12월 31일 이후니까 단위수 증가한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0.5%다. 난 0.5%를 받고 0.5%. 그다음에 부동산 내가 또 부동산 전자 계약했다. 그러면은 0.1%. 그리고 청약 아까 또 여기 보면 3년 이상 넣고 36개차 이상이다. 0.2% 우대 받고 청약 0.2%. 그리고 신규 부장이다. 이제 부동산 주택을 신규로 받았어. 나는 여기 보면은 아파트 신규 부장 아파트를 한 경우에는 0.1% 우대 되죠.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신규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신규 분양이 다음에 0.1%까지 우대가 되시고 이걸 총 다 더하면 0.5%, 0.6%, 0.8%, 0.9%가 되시겠네요. 나의 우대금리는 0.9%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45에서 0.45, 0.9%를 뺍니다. 그러면 1.55%, 1.55%가 나의 디딤돌 대출 금리가 되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해당되시는 우대 사항들 체크하셔가지고 소득이랑 만기 한번 먼저 생각하셔서 기본금리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시는 우대사항들 몇 개, 몇 프로가 빠지는지 체크하셔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나의 대출 금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버팀목 대출 개정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아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리해서 올려드리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개정사항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빠른 시일 내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체적으로 정리하여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대출 한도 먼저 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한도 수도권은 2.2억 원, 구외 지역은 1.8억 원이에요. 근데 개정 후에 한도는 수도권 3억 원, 구외 지역 2억 원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 0.8억 8천만 원 올랐고 구외 지역은 뭐 2천만 원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다자녀 가구랑 이자녀 가구만 해당이 돼요. 동일하게 아까 앞에 디귿돌처럼 요거랑 요거는 이 부분은 대출 한도는 다자녀랑 이자녀만 해야 되고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다자녀나 이자녀 아니더라도 그래서 디귿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감면이 됩니다. 소급 적용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딤돌 대출 개정사항 활용하기를 볼 건데요. 누가 어떻게 디딤돌 개정된 걸 활용하면 좋냐? 자, 첫 번째 볼게요. 다른 조건은 되는데 주택가격이 5억이 초과되어서 대출 신청 못하신 분들 이제는 5억이 초과되고 다자녀 가구나 이자녀 가구만 해당되시겠지만 6억 이하까지는 가능하니까 6억까지는 디딤돌로 대출 받으시면 금리가 싸잖아요. 일반 뭐 특례보험자료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그러니까 주택가격 5억 1원부터 6억까지라 못하셨던 분들, 다자녀나 이자녀 가구인 분들, 요거 주택가격 꼭 체크하셔서 디딤돌 대출 꼭 신청하시고요. 두 번째, 대출 한도가 모자라서 디딤돌 대출 받고 다른 대출 더 받으시려고 했던 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자녀랑 이자녀 가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는데 LTV가 70%야. 그래서 3억 곱하면 3억 5천이죠. 3억 5천만 원인데 원래는 이제 개정 전에는 다자녀나 이자녀가 개정 전에는 3억 1천만 원까지만 가능했으니까 대출 가능 금액이. 그래서 LTV를 계산했을 때 3억 5천임에도 불구하고 3억 1천만 원까지만 하는 거예요. 대출이 가능했었으니까. 근데 물론 이거는 뭐 소액보증금 이런 거는 빼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개정된 게 4억까지 가능하니까 3억 5천까지 내가 LTV 최대 한도인 3억 5천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물론 DTI는 따로 계산해봐야겠죠. DTI 대출 금액이 올라가니까 원리금이 더 올라갈 거니까 DTI 따로 계산해 보셔야 되고 뭐 소액보증금이나 이런 거 따로 계산해 보시긴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른 대출 뭐 특례보험자리론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면 그 금리가 디딤돌에 비해서 배 이상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출이 가능한 만큼 디임돌은 최대한 받으시고 추후에 다른 걸 또 받으실 건데 어쨌든 간에 다전야 가구나 이전야 가구인 분들은 이 부분 두 가지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전자계약 이거는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아요. 0.1% 우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에 0.1%를 해볼게요. 3억에 0.1%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일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30만 원을 그냥 꼭으로 버리는 것보다는, 이자 30만 원 덜 내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자녀 가구나 다자녀 가구 아니더라도 해당되시면 가능하니까 꼭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이처럼 디지털 대출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개정했는데요. 경제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조금 부족하긴 한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튼 이 해당되시는 분들 이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나 뭐 부동산 전자 계약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